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 격상합니다. 창원시가 개발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과 가족 등 3명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고향 의령군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섭니다. 의령의 한 사찰에 있는 대나무 20여 그루에서 대나무꽃이 폈습니다. 대나무꽃은 일생에 한 번도 보기 어렵다는 신비의 꽃으로 불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3일 경남에서는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사천이 13명, 진주 7명, 양산 5명, 창원과 김해 각 3명, 거창 2명, 밀양 1명입니다. 사천 유흥업소와 진주교회 관련이 잇따랐고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유흥업소 집합금지 등 부산, 울산과 공동 대응해 방역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3일에도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남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23일까지 3주간 연장됐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천과 진주, 양산과 김해는 2단계로 유지하거나 격상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특히 진주와 사천, 김해, 양산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4개 시에서 신규 확진자 가운데 85%인 89명이 확진됐습니다. 사천은 9일까지, 진주와 김해는 10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약 일주일 연장합니다. 양산시도 1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는 최근 확진자가 하루 17명에까지 이르는 등 위험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방역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과 울산에서 잇따르는 변이 바이러스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천 음식점 관련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 2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이 2명과 접촉한 39명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감염이 최근 12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기존의 1.7배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울산과 사천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으로의 왕래가 적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울산과 사천 지역의 지역으로 왕래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한편 3일 새벽 경남에서 15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돼 자가격리 중이던 사천 80대 여성으로 사후 조치를 위해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들어 신비의 꽃으로 불리는 대나무꽃이 의령에 피었습니다. 꽃이 피는 것 자체가 희귀한 현상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의령군 칠곡면의 한 산사. 우거진 대나무숲 사이로 벽 이삭과 같은 꽃이 활짝 폈습니다. 60년에서 120년 사이 단 한 번만 핀다는 대나무꽃입니다. 씨앗이 아닌 뿌리로 번식하는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희귀한 현상.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꽃이다 보니 오래전부터 대나무꽃이 피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여겼습니다. 우리 마을에 대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일찍 끝나서 마스크를 끼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대나무는 꽃이 지면 대부분 죽지만 뿌리에서 새 죽순이 나와 10년 안에 기존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영양분이 부족해 죽기 전 꽃을 피운다는 학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희귀한 대나무꽃의 개화 원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대나무 개화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연구를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꽃이 피지 않다 갑자기 꽃이 펴서 일괄적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 자체가 조금 신비하다 보니 꽃 피는 것을 조금 신기하다라고 표현을 저희가 하고요. 지난해 의령읍 구룡마을에서 발견된 이후 1년 만에 의령에서 발견된 대나무꽃. 의령이 대나무꽃 개화 원인의 단서를 찾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주 북부시장 청년몰,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 창업자도 키운다며 15억 원이나 들여 조성한 건데요. 사업 4년 만에 청년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도 활기 없는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북부시장에 자리 잡은 청년몰, 욜로몰입니다. 영업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실내는 컴컴하기만 합니다. 문을 닫은 지 좋기 1년은 넘어 보이는 가게들. 간판엔 거미줄이 가득하고 입구마다 주인 없는 우편물이 넘쳐납니다. 젊은 사람 자석 안 되니까네. 음식회가 못 파니까네. 석한테 비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나가기 싶어가 됐나. 또 세도 또 20만, 한 달에 20만 줘야 되지라. 전기세 주지를, 뭐 관리비 주지를, 물세 주지를 다 있잖아요. 지난 2017년 20개 점포로 시작한 욜로몰은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초기 반짝하던 손님 발길이 하나둘 줄고 임대료 등 지원마저 끊기자 사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4년 정도가 지난 현재 영업 중인 가게는 12곳인데 이 가운데서도 절반은 이런 단순 사무실이고 나머지도 실제 청년이 운영 중인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상인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청년몰 조성 당시 북부시장 점포 120곳 중 70곳가량이 비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침체된 상권에서 베테랑 장사꾼도 아닌 신참이 버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도에서는 낙후됐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 그러면 적어도 5년 정도는 사업단에서 다 사업단이 다를 주지는 못하잖아, 그죠? 5명이 시작했어도 다 가더라도 1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경쟁력 없는 아이템이나 미흡한 시장 분석 역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의존성만 높이고 자생력은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외식업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외식업이라도 깊은 노하우와 자기만의 고유한 특색이 없이 그냥 따라하다가 거의 비슷한 업종끼리 해서 경쟁하다가 그만 문을 닫고 하는. 경주 등 경북 4곳을 포함해 전국에 조성된 청년몰은 모두 38곳. 입점한 점포 650개 중 40%가량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김천과 거창, 보성 등 곳곳에서 또 다른 청년몰이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존폐 위기 속에서 자발적 통합에 나섰던 경상국립대학교.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가지고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는데요. 곳곳에서 축하와 기대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옛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교기가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전달됩니다. 이어 두 대학의 통합을 상징하는 새 교기를 건네받은 권 총장이 랩인 앞에서 힘차게 교기를 흔듭니다. 지난달 출범을 알린 경상국립대학교가 과자 캠퍼스 GNU 컨벤션 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들 중에서 규모가 3번째로 큽니다. 3번째로 컸다는 것은 질적인 면에서도 그쪽으로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질적인 면에서 전국 3위의 국립대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경남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특히 이번 출범식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초대된 50여 명이 실시간으로 행사를 지켜봤고 나머지 교직원과 학생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존폐 위기 속에서 자발적인 통합에 나선 경상국립대학교. 그 첫 시작을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계도 나서 축하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뜻을 같이 모아서 경상국립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 지역의 여러 대학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경남형 공유대학 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경남도와 진주시도 영상으로 축하를 전하며 행정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대학 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 인재 배출의 보고이자 진주의 자랑인 경상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우리 시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 통합을 마무리한 경상국립대학교는 앞으로 학사 통합을 진행해 중복학과 통합과 단과대학 특성화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의 그 양 대학에 위치했던 여러 유사 중복 학과들에 대한 통합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양 대학에 분산돼 있던 학과들의 통합된 학과로 입학하는 그런 작업들이. 경상국립대학교는 통합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지역 기업과 지자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출범식을 통해 새로운 통합을 알린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거점 국립대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창원시가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과 가족 등 3명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공무원과 가족 등 모두 11명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여 3명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8명은 문책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1명은 구산 해양관광단지 등 6개 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입안된 날부터 인가 고시 시점 사이에 임야나 농지 18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3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자체 조사로는 밝힐 수 없어 시는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7월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택지, 산업단지, 공원개발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7급 이상 모든 직원과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5급 이상 개발부서 직원 등 6,643명이 대상입니다. 의령군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섭니다. 오태환 의령군수는 3일 고 이건희 회장 기증의 의미를 살려 많은 국민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건희 미술관을 이 회장의 선대 고향인 의령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과 뿌리 깊은 인연이 있는 의령에 미술관을 유치한다면 의미가 더욱 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령은 삼성전자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곳입니다. 군은 생가가 있는 의령군 종곡면 일대를 부자길로 만들었으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경상남도와 피플앤스토리가 경남 웹툰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피플앤스토리는 내년까지 경남에 53억 원을 투자하고 163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피플앤스토리의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피플앤스토리는 웹소설과 웹툰을 제작해 국내외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도내 유일한 웹툰 매니지먼트사로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12월 본사를 서울에서 김해로 옮겼으며 현재 경남 최강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무인 파괴 방수차의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는 접근이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이나 창문을 부숴 원격으로 방수해 화재를 진압하는 첨단 장비입니다. 도는 지난달 사업비 15억 6,600만 원을 투입해 무인 파괴 방수차를 도입했고 김해 서부 소방서에 배치됐습니다. 특히 김해 서부 지역은 공장이 많이 밀집돼 있어 대형 화재의 위험이 큽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가 초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무인 파괴 방수차는 중앙구조본부에 4대, 부산과 울산, 경남 각 1대로 전국에 모두 7대가 있습니다. 경남 농협과 무학이 3일 고성군 상리면을 찾아 어려운 농촌 가구에 2인용 식탁 세트인 이른바 효도 식탁과 농산물 꾸러미 1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효도 식탁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경남농협의 사회 공헌 사업입니다. 관절이 좋지 못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2인용 식탁 세트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경남농협은 올해 도내 9개 시군 900가구에 식탁을 전달할 예정이며 무학에서는 식탁 구입 비용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생계지원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가족의 경우 365만 7,218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3억 원 이하입니다. 기초수급 긴급복지 수급가구이거나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세대주가 오는 1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1일부터 창원 마산하포구 자산동에서 마산어시장 구간을 순환하는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산동 일대는 지대가 높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대형차가 다닐 수 없어 그동안 시내버스 운행이 되지 않던 곳입니다. 특히 어르신이 대부분인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1km 정도의 언덕길을 다니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개통된 271번 시내버스는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을 출발해 315 대로와 마산어시장을 거쳐 월영동에서 자산동 입구 등으로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임준희 경남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3일 부임했습니다. 임 부교육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쳤습니다. 임 부교육감은 부임 인사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씨름의 성지 창원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씨름 100년사를 위한 유물기증 운동을 펼칩니다. 우승 트로피와 메달 상장 등 씨름 관련 자료가 대상이며 신청 방법은 창원시립 마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공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근현대 씨름 100년 역사 연구에 활용됩니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에서 열리는 모래판 위의 거인 천하장사 특별전에도 전시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6월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씨름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싱그러운 5월입니다. 야외 캠핑이나 차에서 자는 차박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을 켜놓고 자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산화 중독인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히터를 켜놓거나 화로를 피워놓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